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료가 선반영돼서 시장의 영향력은 미미했는데요. 엔화 약세는 심화되고 달러화 강세는 더욱 지지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미국 FOMC 회의 경계감 확산 속에서 양시장 동반 매도에 나섰는데요. 코스피에서는 특히 기관의 거센 매도가 지수를 더욱 끌어내렸습니다. 지난밤 개막한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 GTC 2024도 시장에 큰 모멘텀이 되어주지 못했는데 반도체주의 에너지가 좋지 못한 하루였죠. 네, 엔비디아는 GTC 2024에서 차세대 AI 칩 B200을 공개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5세대 HBM 실물이 공개됐지만 반도체주의 에너지는 약했는데요.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등이 일제히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FOMC 회의 경계감이 확산된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LS, 포스코 등 그룹사들의 체질 개선 그리고 수직 계열사로 그룹주 전체가 함께 우상향 스토리를 그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최근에는 두산 그룹주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진격의 두산 20조 클럽 부활할까입니다. 두산그룹이 그동안 그룹을 짓눌러 오던 유동성 위기를 극복을 하고 성장세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올해는 10년 만에 매출 20조 클럽 부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주사 두산과 핵심 계열사 두산 로보틱스 등의 다양한 호재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2주간 그룹주의 시가총액이 15%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 그룹주 흐름 어땠나요? 네, 오늘은 그룹주 대부분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16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며 16만 원대에 올라섰던 두산이 오늘은 11% 급락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에너지가 약화되면서 약세로 마감했고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만이 빨간불을 지키면서 마감했습니다. 두산그룹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호재에 쌓이는 로봇주 벚꽃 랠리 시작될까입니다. 로봇주가 연초 부진을 딛고 반등에 나서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로봇 전문가를 영입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대기업의 투자 행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로봇 업체 흑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약세장 속에서 로봇주는 선전하는 모습이었죠. 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 6개월 만에 19만 원대를 회복했는데요. 최근 삼성 로봇 GPT로 주목받고 있는 이렌시스도 11% 급등했습니다. 또 로크웰이 엔비디아와 협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로봇 모션 제어기 업체인 RS 오토메이션이 23%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호재가 쌓이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로봇주, 대기업과 파트너십 등 개별 모멘텀을 잘 확인하면서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두산 그룹주와 로봇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렌시스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진격의 두산 20조 클럽 부활할까입니다. 두산그룹주의 시가총액 2주 만에 지금 15% 넘게 증가를 하면서 최근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주의 약진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곽영훈 대표께 여쭤볼까요? 한 4가지 정도 그 어떤 트리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월 넷째 주에 슈퍼
주총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두산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이 두산 같은 경우는 자사주 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실적 회복과 더불어서 이 18% 자사주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박정원 회장 외에 2인이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두 사람은 2만 150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금액으로 환산시키면은 대략 한 7억 6천만 원 정도 매수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또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사업 부분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두산은 이 두산그룹의 지주사이기도 하지만은 독자적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PCB 기판 소재인 동박 적층판이라고 있습니다. CCL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방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감산으로 2024년도에 크게 실적이 부진했습니다만은 작년 하반기부터 AI 가속기용 기판에 소재가 채택이 되는 신규 어플리케이션 진입하면서 매출과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와 빌러티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런 자회사들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랐던 것 같은데 이 중에 하나만 딱 꼽아서 얘기를 해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올랐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로봇과 건설 기계 그리고 원전 뭐 반도체까지 지금 뭐 상장 계열사들의 면면도 지금 화려한데 그룹주 간의 또 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올해 가장 좀 주목할 성장 동력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이제 시너지 효과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그룹사 내에서의 시너지가 그리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그룹만 하더라도 하나오션, 하나 뭐 시스템 그리고 하나 이제 에어로스페이스와 포함해서 이제 방산 쪽에 이제 큰 시너지를 좀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나 삼성 SDI 경우에도 이 전고체 이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두산 내에서는 사실은 이런 큰 시너지가 좀 내기 어렵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을 들 수 있겠는데요. 로봇도 아직까지 뭐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화나기라든지 중국의 업체 것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그룹 내 시너지는 조금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주목하는 성장 섹터를 이제 말씀 달라고 하셨는데 네. 역시나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 두산전자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CCL을 제조하면서 이 PCB 기판 원재료를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이 핵심인데 2014년부터 엔비디아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마켓 시어라고 하는 것이 20%에서 25% 가량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만 기업인 EMC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넘버1이고요. 그다음 넘버2가 여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과점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산그룹주 가운데서 이제 어쨌든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올해는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두산그룹주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두산을 저희가 매도의 기술에 올려봤습니다. 양 종목에 있어서 지금 이제 사인이 좀 엇갈렸는데 두산에는 스탑 사인 들어왔고 에너빌리티는 고 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두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관 그리고 외국인 동반 러브콜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오늘 12% 빠지면서 지금 거래를 마쳤거든요. 아무래도 좀 크게 꺾이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지금 스탑 사인이 나온 것 같은데 곽영훈 대표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스탑 사인을 말씀드린 거는 뭐 두산의 어떤 뭐 향후 성장성이 뭐 없어졌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수급적인 요소와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을 좀 더 고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넷째 주에 그 주총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그 12% 정도 빠지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건 단기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적 관점인데 그동안에 두산 지주사 두산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각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순매수, 기관은 순매도로 끝났습니다만은 장중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다 양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일부터 좀 감지를 좀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좀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현재로서는 신규 매수는 스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재차 반등할 때 그때쯤에 한번 신규는 고려하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9만 원 선에서 16만 원까지 어제 이제 최고가를 좀 달성을 하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좀 강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뭐 두산하면은 지금 주주 환원율이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총수 일가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좀 더해졌습니다. 자, 지금 뭐 주주 환원 행보 실적 성장 추이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된 뒤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부분일까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두 가지 내용,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라든지 뭐 실적 성장, 요 내용은 사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이 날카롭게 오른 장세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제 날카롭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주가 자체가 마이너스 12% 넘게 하락하면서 어제 사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많은 손실을 기록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과거처럼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좀 매수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좀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어제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어제 잡으신 분들은 오늘 바로 이제 손실권으로 지금 좀 전환이 되면서 여기서 지금 나와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유자의 영역과 또 신규 진입자의 좀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매매 대응을 해볼까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우리 방송 전에 종목을 봤을 때 기준점을 어떻게 봤냐면은 종가 기준에서 14만 3천 원이 지켜지면은 아직은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14만 3천 원이 밑으로 좀 깨졌기 때문에 좀 다시 말아 올리기에는 힘겨울 수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자체가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3천 원 밑으로 빠져서 내일 정도에 뭐 아침에 갭 상승해서 오르지 않는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한 12만 원대 전후 정도 요 정도에서 지지받을 때 주변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좋은 내용이 있는지 또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지만은 사업 지주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또 성장성이 있는 거니까 한 12만 원 전후 정도에 혹시나 이렇게 좀 가격 조정이 나고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재공략해 보는 것도 네.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의 저점과 또 5일선을 좀 터치를 한 14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좀 보신 것 같은데 우선은 12만 전후에서 좀 재매수하는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넘어가 볼까요? 지난 8일부터 기관이 대규모 러브콜 보냈습니다. 주가 지금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두 분 다 굿사인을 주셨거든요. 여기서 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영훈 대표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최근에 가장 뭐 이해하기 편한 이유는요. AI 서버 확충으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거든요. 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를 좀 분포도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항상 그 데이터 센터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옆에 데이터 센터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원전의 어떤 입지 자체가 지형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상태로 이 조화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 센터의 그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네. 거기에 원전이 쓰인다라는 건데 지금 지난 1월 4일 날 미국에서요. 어토믹 에너지 어드밴스드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되었어요. 요게 지금 보면은 골자를 보면은 이제 뭐 규제 완화라든가 차세대 원전 사업을 위한 패스트 트랙 마련, 뭐 사업자 비용 부담 완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원전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 루마니아 뉴클리어 일렉트리카라고 해서 2025년 SMR 건설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있고 오늘 원전주들이 아침에 핫하게 올라왔다가 맞아요. 다 밀렸거든요. 네. 밀렸는데 그래도 저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정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3월 21일에도 있고요. 3월 22일에도 산업부에서 2050 뭐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아직 뭐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 자 11차 정기본 발표가
있고요. 4월에서 5월에 불가리아,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기대감도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원전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관점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관의 매수도 탄탄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지금 뭐 AI가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이동을 하고 전력 인프라 그리고 지금 에너지난에 대해서 원전까지 기대감이 지금 순매수가 좀 돌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전을 제외하고도 뭐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어줄 만한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원전 수주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화력 발전소 터빈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최근에 있는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우디 최대 복합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650메가와트급 스팀 터빈 발전기 등 기자재를 공급하는 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금액은 약 1,500억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국내와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과 이 아시아 등에 있어서 이 가스터빈 시장에서도 수주를 조금 더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다수의 가스 발전 프로젝트에 원래 가스터빈이라든지 뭐 스팀터빈 그리고 발전기 등을 원래부터 공급을 잘 해왔던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원래 주력 사업들이 발생해 왔던 것이고 국내에서도 사실 많은 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미 받은 수주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수주에서 실적은 계속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원전 산업의 이제 부활과 함께 올해는 좀 한 단계 더 레벨업된 성장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실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두산 그룹 내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그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신성장인 두산 로보틱스하고요. 그 과거부터 계속 역량을 집중해왔던 이 원전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조금 그 에너빌리티 쪽에서는 뭐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외형 성장 이런 부분들은 좀 성장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인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외형 소폭 감소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마이너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 수주인데요. 이 수주 가이던스를 봤을 때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29% 정도 증가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신한울 그 3, 4호기와 같은 대형 국내 원전이 올해에는 부재하고요. 체코 등 해외 수출은 2025년에 인식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기 말씀을 드렸던 11차 정기본, 정기본에서 또 이렇게 내용들이 또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6월 말에 체코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2025년도에 수주가 가시화되지 않겠냐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수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산업적으로 봐도 그렇고 대표성 있는 종목으로서 대형주로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소형주로서는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BHI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3월 이제 11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강하게 좀 거래량도 늘어나고 지금 주가가 탄력을 조금 받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음봉을 그래도 좀 그렸고 그리고 또 윗꼬리도 좀 달았잖아요. 여기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도 좋은 자리이지 우선 고사인 주셨으니까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사실 이 그 원전 관련된 얘기도 사실 해외 기업에 의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해외 기업 SMR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최근에 기대감을 좀 많이 받아간 거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시장에서 좀 살 게 많거든요. 이 테마 말고도 살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테마를 강하게 가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 생각하기 때문에 고라는 시그널을 드리지만은 아주 적극적인 고는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 그렇죠. 2만 원 말씀드립니다. 2만 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주셨고 어쨌든 조금 짧게 목표가를 잡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급이 조금 제한된 만큼 좀 더 탄력적인 곳으로 또 눈을 돌려보는 방안을 주셨는데 자, 탄력이 있었던 로봇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열리는 주총에서 AI와 로봇 전문가 영입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네. 뭐 주총을 앞두고 로봇 사업을 추가한 기업들도 지금 속속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사업에서 1순위로 지금 로봇 산업이 떠오른 것 같은데 앞으로 영역 확장 단계에서 어떤 일정과 모멘텀들 저희가 좀 로봇 투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피비님? 뭐 무엇보다도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3월 25일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엔젤 로보틱스 기업이 상장하게 되는데 네. 이때 다시 모멘텀을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3월 삼전, LG, 현대 등 대기업의 주총 시즌이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을 원래 적극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따라서 M&A 기대감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피거 01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주목받으면서도 앞으로도 이제 모멘텀을 좀 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엔젤 로보틱스가 특히나 이제 상장되고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 그 리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좀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엔젤 로보틱스나 뭐 두산 두로보 그리고 이제 SPG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LG전자가 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자, 지금 이제 로봇주가 사실은 뭐 밸류에이션이냐 아니면 이제 성장이냐 뭐 이렇게 조금 균형을 맞춰 나가기가 쉽지 않은 성장주 섹터잖아요. 여기에서는 뭐 주가에서 성장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 봐도 좋을지 좀 연속성이 얼마나 강할지 궁금한데 종목을 선별할 때 이 부분은 조금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거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사실 이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는 아니고요.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는 아무래도 실적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눌러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고 쭉 이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메르세데스 벤츠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보면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는데요. 좀 두렵기도 하고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건 이 한국판 휴머노이드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실적이 좀 약하고 성장 섹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로봇주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은 저는 내일 또 삼성전자 주총도 있고 그다음에 또 휴머노이드에 대한 발표가 또 뒤에 또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사항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현재도 지금 기대할 만한 내용이 있고 하반기에도 이슈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6월 30일에 뭐 LIG 넥스원,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취득이라든가 뭐 7월 달에 대동 특수환경 로봇 포스코 제철소 투입이라든가 10월 달에 테슬라 AI 데이 그리고 하반기에는 현대차 웨어러블 로봇 근무자에 도입한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고 삼성전자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을 발표한다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랐다가 떨어졌다 반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실적주가 아닌 성장주 개념으로 접근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글로벌 산업도 지금 다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고 로봇 산업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꼭 시선을 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대기업의 이제 신사업 1순위입니다. 로봇 산업.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끌어주는 두 종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렌시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신 만큼 두 종목에 다 굿사인이 들어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보겠습니다. 3월 들어서 5일선 타고 저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요. 오늘 약 6개월 만에 19만 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19만 100원에 지금 5%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강석구 PB께 먼저 들어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봇 산업 자체가 일종의 테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테마를 받기 좋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피거 0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상으로 많이 풀리게 됐고 AI가 결과적으로 이 로봇 쪽으로도 많이 발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사실 좋은 상황이거든요.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로봇 쪽으로도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 리레이팅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 피거라고 하는 기업 자체도 사실은 이제 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휴보를 개발했던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리레이팅을 받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라니 시그널을 드립니다. 네. 지금 곽영훈 대표도 굿사인을 주셨는데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가 그 삼성의 이제 지분 투자로 삼성의 행보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이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가 기존 계획보다 인수를 앞당길 것이다라는 뭐 소식이 네.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삼성전자는 인수 시기가 결정된 바 없다라고 입장을 네.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주주들의 기대감이 상당하거든요. 이 배경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기대감이죠, 기대감. 그렇죠. 예,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상의 이유를 보면은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월 20일에 주주총회에서 로봇 전문가를 이사진의 구성에 투입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 3월 29일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총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또 로보틱스가 또 삼성전자 부사장이 또 합류를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지분의 변화입니다. 즉 삼성전자 기준에서 지분 보유가 14.7인데요. 현재 이렇게 보유하고 있거든요. 스톡 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59.9인데 이렇게 14.7에서 59.9로 바뀌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반려 로봇 볼리 사례에서도 좀 보시면은 알다시피 추후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볼리 외에도 이제 사람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생산 계획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협력사들과 공유한 것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협력사들과 공유를 했다. 어떤 협력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제가 추정컨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협력적인 부분과 지분의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 스톡 옵션 그리고 주주총회에서의 어떤 기대되는 내용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기대감이 살아있다.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가의 상방의 에너지가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은 그 삼성 이슈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뜨겁게 오르기도 했지만 뭐 수주라던가 다른 모멘텀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성장 동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전에도 한번 로봇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랬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주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삼성 이제 인수 관련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적인 뭐 성장 동력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모멘텀, 테마 이런 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뭐 실적이라든지 뭐 다른 동력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쉽게 보고 있고 다만 최근에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대장주 또는 두 번째 주식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고란 시그널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뭐 대장주로 공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만약에 지금 뭐 신규로 좀 접근을 해보겠다 그런 분들에게도 좀 유효할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신규로 이제 접근을 하셨는데 만약에 뭐 시장 상황에 의해서 이제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자신감 있게 추가 공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뭐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는 뭐 더불어서 또 두산 로보틱스까지 굉장히 좋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실적 성장은 좀 실적은 좀 약합니다만은 미래 성장 기업이라는 업종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큰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렌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시스 오늘 11% 강세 보였고 지금 뭐 기관과 외국인 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두 분 모두 고사인 주셨는데 자 가경 대표께 먼저 들어볼까요, 이렌시스? 네, 이렌시스는 저는 뭐 그냥 제가 최근 로봇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좀 강화되면서 같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챗 GPT를 또 적용한 로봇 GPT를 또 소개를 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이 더 부각이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의 확장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고려했을 때 이렌시스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구간이고. 근데 뭐 가고 있는 종목이 뭐 못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좀 아닌 것 같고 하방만 좀 제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7,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6개월, 1년 보면은 100% 넘게 올랐는데 최근 한 달간은 살짝 눌렸다가 지금 다시 또 정고점을 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렌시스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감속기와 함께 지금 로봇 GPT의 지금 탄력도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로봇 사업 협력을 해서 확장이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 기대가 되는 건가요? 결국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내놓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관절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구동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감속기라든지 구동 모듈과 관련해 있어서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로봇 관련된 산업은 지금은 조금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좀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 모멘텀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점에서는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일정 모멘텀을 보면서 조금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렌시스까지 살펴드렸고요. 현재 주가와 모멘텀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립니다. 시장에 따라서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상승률 상위단에서는 대형 포장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7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시간의 특징주로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 후 윗골이 달면서 5%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54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면서 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관련주로 3% 약세를 보인 갤럭시아 SM 시간외에서 2%의 소폭 반등세 보여주면서 2,550원 터치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현재 10%의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 그리고 공동 개발 추진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 소식에 14% 상승하면서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 상승하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 CSA 코스믹도 9.9% 상승하면서 1,36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주목을 받았던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가 탄소 절감에 42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린케미칼 18%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3%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8,500원 지나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관련주인 KC코트렐도 2.8%의 약세 흐름 보이면서 1,427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 테마주인 화천기계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에서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2.3% 하락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토탈소프트가 1.7% 약세를 보이면서 5,530원 지나가고 있고 오늘 6%의 강세를 보였던 감성코퍼레이션 시간외에서 하락 전환되면서 1.6%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195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지 오늘의 라이징 스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한중현 파트너 ST팜, 강석훈 PB, CJ, 곽영훈 대표, HD 현대건설기계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ST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웠는데 오늘 조금 눌렸어요. 어떤 포인트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라이징 포인트를 일단은 드디어 숫자가 찍히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적으로 기대감, 그리고 오늘의 꺾임은 꺾임이 아니다 정도인 것 같은데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ST팜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면서 이제 시장이 거의 핫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물론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하면서 CDMO가 좀 부각을 받는다 그런 이슈는 이미 지난주에 있었고 그거 말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제론이라는 이제 그 제약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론에 어떤 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6월에 FDA 승인이 받을 것으로 다 예상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지난주 금요일에 미리 FDA가 너 이거 웬만하면 승인해 권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승인 이제 권고. 권고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로네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그 당일날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 제로네 바로 그 약을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원료를 ST팜이 독점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슈는 이미 작년 1월에도 있었던 이슈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도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했지만 이제서야 이제 좀 찍히는가 보다. 그래서 한번 좀 ST팜도 어제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실적 턴어라운드, 특히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또 ST팜이 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 동사의 이제 그 수출 품목 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수출 품목이 있는데 이게 3월 수출들이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무도 좀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좀 제론향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제론향으로 온기기 다 반영될 뿐더러 작년이랑 이제 내년까지 이제 새로운 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공장이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는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땠냐면 너희 언제까지 증설만 할래? 그 증설한 공장 돌려서 그걸로 매출 찍어야지 언제까지 증설만 할래? 하면서 주가가 눌렸는데 이제 그 증설한 곳에서 제론향 포함해서 제론을 포함해서 4개, 총 5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원료들이 쭉쭉 좀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 내년부터 시작일 겁니다. 그러면 1년 전인 지금부터 아마 좀 시세가 반영될 거라 좀 갖고 와봤고 그래서 지금 이제 ST팜의 그 레벨을 보면 밸류에이션 레벨은 역사적 하단 부분이에요. 역사적 하단 부분에서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히기 시작한다. 이거는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충분히 볼만하다. 네. 그렇게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그 제론의 어떤 그 약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내 제약바이오 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지는 안 잡아놨어요. 네. 이 말인즉슨 그 제론향 물량이 찍히면 찍히는 대로 그대로 애드업이 바로바로 되는 거다 보니까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빵빵빵 터질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올해 내내 좀 실적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재료라면 ST 요즘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통통 튀는 종목들이 되게 많고 좀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 올해까지는 좀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뤘거든요, ST팜. 아. 그 약품이 아마 네. 이메텔스타트라는 맞아요. 네, 좀 맞습니다. 어려웠던 그 네네.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도 뭐 원료가 뭐 7톤이다, 10톤이다 뭐 네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출발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저는 주가 보면서 이렇게 7% 빠지니까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려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전략이신 거죠. 오히려 이런 장기 투자 종목들은 이제 ST팜 말고도 다른 장기 투자 종목들은 올라갈 때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올라갈 땐 이미 한번 놓쳤으니까 그거는 오늘이 기회였네요. 오히려 떨어질 때부터 좀 천천히 받는 게 맞죠. 전략 어디까지 볼까요? 한 고점은 그래도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를 열어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자체가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이 저점 레벨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메텔 스타트의 그 밸류만 갖고도 충분히 12만 원까지는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팜 12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여기서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CJ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첫 번째 자회사 올리브영 역대 최대 실적을 찍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주요 자회사, 나머지 자회사 말씀드린 겁니다. 실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리브영이 역대 최대 실적을 찍고 뭐 요즘에 또 영화를 보러 가는 분위기도 굉장히 좀 붐업이 되는 것 같아요. 파묘가 뭐 1,000만을 앞두고 있는데 내용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그 자회사 올리브영 역대 최대 실적 찍었다는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영 자체는 이제 비상장 회사죠. 근데 현재 CJ가 투자한 자산 중 이 올리브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뭐 우선 점포 수도 큰 폭으로 늘게 되면서 전체 점포 개수가 1,350개에 육박하게 되고요. 이와 함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작년 매출액이 3.86조 원, 그러니까 3조 8,60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꽤 높은 편입니다. 10.7% 수준 기록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요점 올리브영 역대 최대 실적 찍었다는 점 좋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 나머지 자회사들도 업황 턴어라운드를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리브영 다음으로 많이 투자하는 것이 이제 CJ 제일제당인데 34%입니다. 제일제당을 필두로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업황 바닥을 찍었음을 보여주는 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NM과 CGV도 수익성을 제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리브영, 제일제당, CGV, ENM까지 전부 다 지금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가격은
지금부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1차 목표가 13만 원 제시합니다. 자회사들의 실적 상장으로 주가는 큰 기대감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가 현재가고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손절 라인 10% 적용합니다. 네, 좀 한 15% 정도의 업사이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곽영훈 대표의 라이징 스탁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지금 이 HB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 대비해서 주가가 40% 넘게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빠지고 11월 달에 저점 형성하고 그다음에 올해까지 걸쳐서 3번 정도의 상방 매수 신호를 보내줬었는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들이 계속 좀 최근에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 바닥권에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싼 주식보다 매력적인 모멘텀은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기관의 매수가 지금 붙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성장 스토리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는데 한 자릿수 로 초반대로 내려오면서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견조한 북미 수혜에 더해서 신흥시장인 인도, 브라질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광산 수요에서의 회복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부진은 이제 판가 인상이나 강제가 있었는데 이런 강제가 안정화를 통해서 올해 5% 이상 회복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더욱더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430억 원 규모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요. 올해 4월에는 보유 중인 자사주 85만 주가 있습니다. 이 85만 주를 전부 소각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 순이익의 4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 올해부터 수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를 쓰겠다. 즉 정부의 주주 환원 정책, 밸류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현재 54,400원이잖아요. 하방은 좀 밑에 좀 많이 한 20% 밑에 하방을 제한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45,000원 하방 라인 잡으시고요.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 한 7만 원까지 1차적으로 잡으시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올지 일단 목표가는 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T팜과 CJ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우리로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양자 등 ICT 인재 양성에 74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오후장에 치고 올라왔는데요. 5%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에서 약간 주목을 받다가 꺾인 모습이네요. 1.7%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4위는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통합 솔루션 업체로 오늘 6%의 양봉 그려내며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에너지 이어가다 조금 내려온 모습이네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위 열어볼까요? 네, 3위는 지오릿 에너지입니다. 지오릿 에너지가 코스모 신소재와 손잡고 리튬 폐수에서 리튬 직접 추출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시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6%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위는 엑스게이트입니다. 5위를 차지한 우리로와 마찬가지로 양자암호 관련주로 시간외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6,310원 터치하고 있네요. 1위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차지했습니다. 바이오 자회사인 유로바이오젠이 토종 비만약 임상 1상에서 안정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 그리고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외에서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확실성 장세 속에서 모멘텀의 연속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장 중에 한 2시 조금 넘어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뉴로바이오젠이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GLP-1 그 계열 그거보다 조금 더 우월한 이제 물질로 일상에 좀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좀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좀 오늘 급등을 했다가 좀 오늘 시장 자체가 되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고점에서 많이 밀린 채로 결국 마감했지만 그래도 시간외로 상한가를 마감하긴 했는데요. 좀 고민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글로벌리하게 어쨌든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가
주가가 좀 고점에서 좀 치고 좀 그래도 좀 잘 갔다가 요즘은 조금 좀 막히는 분위기, 좀 그런 분위기에서 그 사이에서도 좀 주가 쭉쭉 치고 가는 그 사이에서도 국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좀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됐었던 뭐 펩트론이라 인벤티지랩이 얘네 이 종목들은 좋을 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국내 투자자들은 지금 비만 치료제가 좀 핫하다고는 하는데 그건 이제 미국장에 국한된 것인가? 오히려 국내장에서는 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그렇게 매력도가 떨어졌나? 이 생각이 나던 찰나에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온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 투심 개선 자체가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될까? 영속적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오늘 나온 이슈가 이제 일상이거든요. 일상은 물론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일상은 웬만하면 진짜 잘 이제 R&D를 진행했다면 웬만하면 다 성공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일상이랑 이상이랑 삼상이랑 다른 게 일상은 이 약을 먹고 소위 말해서 죽는지 안 죽는지 안정성을 좀 판단하는 게 일상인데 사실 그게 약의 목적은 이 약을 먹고 죽는지 안 죽는지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약이 진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인데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자회사 뉴로바이오진이 이상에서 좀 유의미한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왔다. 이런 거면 얘기가 달랐을 겁니다. 근데 일상에서 한 이 정도로 일상에서 좀 괜찮았다. 그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다면 웬만하면 제약바이오 장세 자체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이건 단발성으로 보는 게 좀 더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이제부터 좀 투자를 내려볼까?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장에서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같은 비만 관련주가 부침을 겪는 가운데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을 한 건데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투자를 하기에는. 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 우리로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암호통신 모듈 업체인데요. 최근 SK텔레콤 등 6개 회사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 급 반전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장 방향성은 어디에 두고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로랑 엑스게이트랑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같이 소개를 시켜주셨으니까. 결국 이제 양자암호 재료긴 한데 재료 자체가 조금 진부하긴 하죠. 진부하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그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아주 좀 느리지만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아마 오늘 이제 시간으로 조금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래도 이제 간밤에 지금 미국에서 GTC가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AI 얘기가 나오면 결국 그 뒤로 같이 따라 나올 수 있는 거는 보안 관련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안 관련해서 그럼 보안 이제 탑티어면 또 그러면 양자암호 이쪽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는 이번에 이 이슈도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양자암호 그 아이템에 대한 단독 좀 이슈들이나 뉴스들이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벤트 자체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시간을 튀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고 이거를 딱히 뭐 투자나 트레이딩의 포인트로 삼진 않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기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현대차를 뛰어넘었던 시총을 하루 만에 반납을 했는데요. 배당락 영향으로 오늘 7%대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추가 하락을 경계해야 할지 아니면 배당락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봐도 좋을까요? 네, 기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2월부터 2월부터 저 PBR 재료 종목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월에도 말씀드린 거랑 3월에 말씀드린 게 조금 다른데 2월에는 이 테마는 지금 이제 초입이니까 웬만하면 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반면 2월 말 3월부터는 이제는 이 테마가 좀 성숙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옥석을 좀 가려야 됩니다. 그 옥석 가리는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조건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 중 하나가 배당 기준이 아직 좀 살아있어서 배당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아가 어제까지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고 이제 오늘로써 배당에 대한 그 기대감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좀
좀 비워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저는 이제 저 PBR 재료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건 이제 이 재료는 3월까지만 갖고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3월 전까지가 아마 다음 주일 거예요. 다음 주까지 이제 밸류앱에 대한 이제 많은 일정들이나 이제 확정안들이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이슈 해소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기아를 포함해서 기아든 현대차든 뭐 자동차 섹터든 그리고 지금 되게 핫한 지주사 섹터든 은행 보험 뭐 금융 뭐 다 같이 통틀어서 이제는 저 PBR 재료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빠진 게 기아 말고도 많은 이제 지주사들이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나름의 이유는 있겠으나 큰 심 안에서는 저 PBR 재료 종목들 이제는 한번 좀 보내줄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4월 2분기부터 좀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은 이제부터는 좀 덜어내자는 의견이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지난 2거래일간의 상승을 이어가던 중국 증시가 다시금 조정세를 받아가는 모습이죠. 상해지수가 0.7% 하락, 선전이 0.5% 하락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항생지수가 마감을 앞두고 1% 넘는 낙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관련 이슈가 있었죠. 완커의 신용 위기 사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증권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 대해 하나로 약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풀린 실적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식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면서 대생 절차를 밟고 있던 헝다가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또 이렇게 돼서 중국 증시의 위기를 몰고 오는 건 아닐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 중국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1월 은행권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 데다가 지난달 5년물 LPR도 내려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는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도 하락세를 그리고 있네요. 0.2% 내림세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